9번째요. 외께는 손께가 되고 바람께가 되고 아래께는 감입니다. 물께입니다. 물. 흐르는 물. 그리고 위에 손은 손순환을 뜻하고요.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 뭐가 빠졌나? 여기 벌써 여기. 저것도 맨 손자입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계신 책이 대단히 좋은 게 그거예요. 인쇄체로 배우면 요즘 나오는 글자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오만 잡다한 글자가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익히면 옛날 고서도 앵간한 건 눈에 들어옵니다. 초서로 막 그려놓은 건 안 들어와도 옛날 필사본 책들도 이 체자가 많거든요.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책이 더 이로워요. 제가 지내봅니다. 처음에는 책값이 비싸서 이걸 봤는데 쌍꺼풀을 이걸 봤는데 결과적으로 이 책이 더 나아요. 59번째 풍수환입니다. 환. 환은 물을 건너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물을 건너간다. 서계전에서 이제 서계전은 우리 책 맨 뒤에 나오는 건데요. 기뻐한 이후에 흩어진다. 그래서 환께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 택기가 기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기뻐한다.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게 또 그렇지. 여기에서는 앞에 그렇게 설명하던 그 기쁨이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내가 기쁘게 봉사한다 이런 뜻이었는데 단순하게 정말로 내가 즐거운 마음에 그 말이죠. 즐거움이 그게 나라면 또 안 즐거운 때가 온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역이 가는 게요. 이래면서 흘러가거든요. 이래면서. 봄, 여름, 가을, 아니면 생, 장, 사, 죽음. 이렇게 봐도 되고요. 여기를 1호로 봐도 되고, 한낮으로, 하루로 치면 한낮으로 봐도 되고. 그런데 우리 날씨를 보면은 요즘에 이상기온이라고 자꾸 텔레비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기온이 되려면 지축이 한 0.1도 틀어지면 이상기온이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상기온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에서 오는 일사량은 똑같죠. 똑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더워지고 이렇게 추워져야 되는데 하루 더웠다 하루 추웠다 하루 더웠다 하루 추웠다 3한 4온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복사열만 있으면 딱 이렇게 되는데 대류라는 게 있어요. 대류. 공기가 흘러다니면서 더워지고 추워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워지는 시간에는 조금 서늘했다가 그게 식으려면 비 한 줄기 오면 식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과정이 크게 보면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흩어지는 대로 한끼 흩어진다. 산산이 뭐 흩어진다 하는 그런 거고 기쁘게 모였으면 나중에 흩어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배에 생긴 모양을 좀 보면 여기서는 응이네요. 응이 뭐 지금 전체도 상황을 보면 전체가 거의가 부정입니다. 부정한 가운데 발음료가 2개밖에 없습니다. 발음료가. 그리고 이 개를 지금 저 외개요, 외개. 손개를 요게 이제 또 여기서 좀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손을 오행으로 보면은 목이 됩니다. 오행으로 보면. 그죠? 오행으로 보면 목이 됩니다. 목은 나무입니다. 나무. 목은 나무. 나무는 물 위에 떠 있는 나무는 배.
물 위에 배가 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얘를 배로다 놓고 배로다가 가정을 하고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예전에 모든 기계 기구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그러니까 철기나 이런 게 생기기 전에요. 물론 청동기 시대에도 창타를 청동기로 만들었을지 몰라도 바깥 이런 노구들은 다 나무입니다. 보소피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요. 결국은 기계다. 기계 문명이다. 이렇게까지 유추해서 생각을 해도 됩니다. 함께. 그리고 이 물을 지금 이 배를 타고서 건너가는 겁니다. 여기서 가다 보면 이석대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석대천. 큰 물을 건너가면 이로움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 뭐냐 하면 네가 이 어려움을 돌파하면 큰 사람이 될 거야. 이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너가 어렵지? 그거를 잘 돌파만 해. 그러면 큰 사람이 될 거야. 이석대천. 이석대천에서 지금 여기에서 물이 있는데 꼭 물이 없어도 이석대천 나옵니다. 물이 없어도. 괴에 물이 없어도 이석대천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는 왜 괴에 이게 없는데 왜 대천이 나오냐? 이 대천은 유토피아를 향해서 가는 과정을 이석대천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제 유토피아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한 글자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책에는 이 글자 풀이는 없는데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글자 한자 한자 뜯어서 풀이하는 게 꽤 중요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늘 사실 이 내용은 네이버 사전 긁어낸 겁니다. 뭐 다른 사전도 아니에요. 네이버 사전도. 그리고 아까 그 강의 사전 쪽은 해설이 너무 많아갖고 너무 본다 해서 그건 취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 사전 쳤습니다. 조금 더 깊은 거 보려면 전자사전 보고 흩어지다, 풀리다, 찬란하다, 빛나다, 오령을 바로하다, 발포하다, 물이 많고 세찬 모양, 괴의 이름, 물 이름일제는 이제 괴라고 발음을 하는데 여기서 사전에서 물 이름 하잖아요. 물 이름 뭐 하잖아요. 그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요. 중국에 강이 2,000몇백 개가 있다 그럽니다. 강 지류가. 그 강을 지칭하면 고유명사입니다. 그거는. 물 이름 어쩌고 하는 거.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 물 이름 회라고 할 적에는 요거는 어떤 강 이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뒤지다 보니까 이 강 이름만 설명해놓은 책이 따로 있더라고요. 수경이라고 해가지고 수경이라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서 강 이름만 설명해놓은 책이 따로 있어요. 있더라고요. 찾아나왔는데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화는 괴의 대성괴의 모양으로 보면 저 전체로 보면 위가 바람이고 아래는 물입니다. 수면을 스치는 바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수면 위의 바람. 아까는 배라고 얘기했어요. 수면 위의 바람. 물 위에 바람이 분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된다. 물 위에 바람이 불면 뭐가 있던 게 나풀나풀 흐트러지죠.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수면 위의 것이 퍼져서 흩어지는 모습을 상징한다. 그래서 흩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한자 사전 이제 그 얘기 다시 하는 겁니다. 이러한 대자연의 이치에 기대어서 사람이 일로 견주어 보면 인간사는 즐거움이 가득 차면 그 기운이 흩어지게 되어서 근심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기운이 모이고 흩어진다는 것을 사람이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요, 말 타면 뭐 종 두고 싶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가지가 즐거우면 그거에 만족하면 늘 즐거울 텐데 그게 이루어지면 욕심이 더 생기죠. 그래서 그 욕심을 또 채우려다 보면 잘못돼서 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언제나 즐거울 수는 없고 하루 즐거우면 하루 또 괴로움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아까 여기서 그랬듯이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건 맞지만 이 작은 데서는 작은 고비고비가 쌓여서 큰 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역사 중에서 조선 초를 생각해 보면 고려가 결국 망한 거는 다 망하려면 마지막에 가서 잘하면 안 망할 텐데 그죠? 잘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뭐 외부가 어쩌고 다 해봐야 안에서 잘못되기 시작하면 밖에서 쳐들어오는 거보다 더 무섭죠. 소련이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망하고서 쪽박을 차고서 지금 있잖아요. 소련이. 고려가 부패하면서 개혁 세력이 나타나고 그 개혁 세력이 새 세상을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세종을 성군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종이 성군이면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요. 그 다음 세대가 잘 됐어야 되는데 자기만 성군이고 나중에 보면은 아주 암울한 세대입니다. 문종, 단종, 그죠? 아들들. 세종의 아들이 문종, 문종의 단종. 세종의 아들이죠. 아니 성군에서 어떤 절명이 튀나왔어요. 이 세종 아들이란 말이 세종 아들. 세종 아들이에요. 근데 그 성군에서 어떻게 이런 인간이 튀나왔어? 지조카 때문에 있는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죠? 성군 아니지. 결국 뭐예요? 집안 단도리도 못했는데 나라는 뭐 했는지 몰라도 이 역사는 역시 늘 계속되는데 아들 둘이 그 왕을 하고 손자 셋이 왕을 했잖아요. 또 그렇게 따지면 그런가요? 지들끼리 가사만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세종이 된 게 세종 이방원이 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단도를 해놓고 갔어요, 그죠? 자기 아주 측근까지 사기 도륙을 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누가 함부로 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한마디만 슬쩍 해도 그냥 말이 다 통하는 거지. 청백리 그 정승 있잖아요. 정승이 뭐 대단히 청백리라고 말하는데 뒤집어 놓고 보면 아이고 엉기다가 가는 거를 많이 봤는데 엉길 수가 없죠. 또 세종이 너 누가 결제 올라가면 그랬다 그래요. 저기 가서 알아봐라 이라고 보냈다 그래요. 믿은 것도 청백리에서 믿은 것도 있겠지만 또 그걸 또 측면을 뒤집으면 아무렇게 몇 개 나도 제가 꼼짝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색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또 다르게 보이는 수도 많습니다. 늘 세상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앞으로 갑니다. 날씨만 하루 더웠다 하루 추웠다 하는 게 아니고 역사도 이렇게 오락가락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이거 정리를 한참 했는데 이거 잠깐 볼까? 이거 한참 정리했는데 결국 오래 산 사람이 승리자예요. 오래 산 사람이 뭔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름 외우느라고 애먹었던 사람은 1년 만에 죽고 뭐 이런 사람은 이름만 외우느라고 애를 먹어요. 여기 보면 지금 요건 대수고요. 요거는 이름입니다. 이름이고 요거는 몇 년 동안 했는지. 세조가 왕목을 열었지만 7년밖에 못했고 정종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는데 2년 만에 태종이 태종한테 넘겨줘버렸죠. 원래 이 사람이 할 때도 이 사람 정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고 이 사람은 언제 지킬지 몰라갖고 그냥 밤잠을 못 자고 그런 사람이에요. 정종은. 18년인데 어디야? 이거요? 네. 그러네. 이게 빠졌네. 그러네. 하나 빠졌네. 근데 언제 단수까지 금방 가요?
이거 제가 계산한 거예요. 어떻게 킹을 계산해서 써놓은 거라서 들려서 드릴게요. 그 숫자에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바로 고쳐야 됩니다. 바로 고쳤습니다. 세종 32년이 나 있네요. 문종 2년도 차도 1년 반인가 먹을 거예요. 단종 3년 동안 앉아있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쭉 보니까 성종이 좀 오래 했어요. 근데 성종 때 뭔 일이 있어? 성종 때는 안 좋았던 때인가 봐요. 또 좋은 얘기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그게 성종 때 많이 했지. 그런 일들이 있었겠네요. 그 다음에 중종. 네, 중종이 또 38년이나 됐으니까 이게 사는 나이가 아니고 왕한 연도입니다. 왕한 연도.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한 거야. 아니, 죽을 때까지 해도 1년 만에 죽은 사람도 있는데. 죽을 때까지 해도 1년 만에 죽은 사람도 있는.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한 거죠. 그게. 이런 사람 나는 예, 죽을 때까지 해도 그래서 1년만 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50년 한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40년. 명종.